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그 사이로 붕어빵 틀에서 또 다른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변두리, 오래된 시장 끝자락.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이곳도 이제는 대형마트에 밀려 쓸쓸한 풍경만 남았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 어둑해지는 하늘 아래 하나둘 꺼져가는 가게 불빛들. 사람들이 드문드문 남은 그 자리에 작은 화로 하나가 외로이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밤 홀로 남은 별처럼 말입니다. 그 불 앞에 앉은 사람은 72세의 오금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참 불쌍하시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고 포기도 아닌 그저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의 담담함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손가락 끝이 다 해진 두꺼운 장갑을 낀 채 반죽을 한 국자 떠서 철판 위에 천천히 붓습니다. 치! 붕어빵 틀에 반죽이 닿는 소리가 겨울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이 시장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겨울의 냄새였습니다. 그녀의 손을 보십시오. 오래된 나무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추위와 싸워온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파스를 붙여도 나아지지 않는 관절염, 매일 아침 일어나면 느껴지는 허리의 통증. 하지만 그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손끝으로 정성스럽게 팥을 넣습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딱 한 숟가락. 그리고 덮개를 조심스럽게 닫으며 조용히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시간을 재는 그 숫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정확한 리듬이었습니다. 50년을 이 일을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에 2,000원이에요. 그 말은 이 시장의 겨울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낮고 잔잔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1,000원. 요즘 세상에 1,000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에게 그 1,000원 한 장 한 장이 하루의 생계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깐 멈춰 섭니다.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지나가다 말합니다. 아, 붕어빵 냄새 좋다. 중년 남자가 코트깃을 세우며 중얼거립니다. 이 집밭 진하대.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데리고 지나가며 말합니다. 우리 아빠도 옛날에 여기서 붕어빵 사 먹었단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으며 다음 반죽을 부었습니다. 그 미소는 주름 사이로 희미하게 번졌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마치 겨울 해처럼 말입니다. 허리가 굽고 어깨는 좁아졌지만 그녀의 얼굴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궁금해하신 정말입니다. 그 노점상 할머니는 왜 저렇게 추운 날씨에도
나와 계실까? 그 할아버지는 왜 혼자 벤치에 앉아 계실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금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이 붕어빵 속에 인생의 외로움과 추위를 함께 굽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반죽을 부을 때마다, 팥을 넣을 때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기억들. 오늘은 그래도 좀 팔리네. 그녀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1시간에 서너 개 팔리면 다행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2만 원 벌기 힘든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먹고 살 돈. 하루하루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뛰어와 할머니, 붕어빵 주세요 하고 외칠 때마다 그 주름진 얼굴엔 짧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 우리 아가. 오늘도 왔네. 팥 많이 넣어줄게. 아이가 붕어빵을 받아들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 그 미소는 조금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지만 그 잠깐의 따뜻함이 그녀를 하루 더 버티게 했습니다. 그래, 이래서 사는 거지. 누군가에게 따뜻한 걸 주는 거. 그게 내 인생이야. 비닐 천막이 바람에 휘청거릴 때마다 그녀는 반죽 그릇을 품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 냄새가 사람을 살려. 그 냄새, 달콤하고 고소한 그 냄새가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 삐걱거리는 문, 곰팡이 냄새 나는 화장실. 하지만 벽에 붙은 손자 사진 한 장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그 냄새가 그녀의 과거를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기억들. 32년 전 그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노점을 마주한 길 건너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도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다가온 차였습니다. 최신형 수입차. 시장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하얀 김이 차 유리창에 천천히 흐르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40대 중반쯤 된 남자. 짧게 정돈된 머리,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롤렉스 시계, 명품 구두, 맞춤 양복.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오금자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2년 만이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이걸 하고 있네.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동시에 어떤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증오, 그리움, 연민, 아니,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붕어빵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에어컨 틈새로, 환기구로 그 달콤한 냄새가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 속엔 어릴 적 기억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1993년 6월 17일. 그날을 도윤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빗물이 골목을 따라 흘러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10살 도윤의 낡은 운동화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물이 새는 신발 속에서 발가락이 시렸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 문 앞에.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엄마, 나야. 도윤이야. 문 열어줘.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10살 아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문 열어줘. 추워. 비 맞고 있어. 내가 있으면 우리 집이 망해. 내 아버지도 널 버렸잖아. 재수 없게 딴 여자 낳은 자식이라고 했잖아. 나도 이제 못 키워. 나도 살아야 해.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쾅.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빗장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각. 그 소리는 평생 그의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10살의 도윤은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봐도 그곳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그가 잔 곳은 지하철역 구석이었습니다. 신문지를 덮고 몸을 웅크린 채 그는 처음으로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배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자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가끔은 친구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학교는 그만뒀습니다. 교복도 책도 모두 그 집에 있었으니까요. 10세 살 때 중국집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15살 때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20살 때는 야간 경비를 섰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리고 32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성공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 연매출 300억, 직원 100명. 억대 연봉, 고급 승용차, 강남의 펜트하우스. 누가 봐도 인생 역전이라 불릴 삶이었습니다. 거지에서 부자가 된 스토리. 신문에도 나고 강연도 다니는 성공한 사업가.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10살 때 거리로 쫓겨난 아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와 혼자 있을 때
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은 언제나 시렸습니다. 아무리 비싼 코트를 입어도, 아무리 따뜻한 난방을 켜도 그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느 불빛 아래에서도 그의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악몽을 꿨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10살 소년의 꿈, 닫히는 문의 꿈, 그리고 넌 내 자식 아니야 라는 목소리의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렀고 베개는 젖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안 열어요. 나한테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당신 마음속엔 항상 벽이 있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오금자를 바라봤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떨리고 1,000원짜리 붕어빵을 팔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그 모습. 낡은 장갑, 해진 옷, 바람에 휘청이는 천막. 세월은 그녀를 초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때 그를 쫓아냈던 그 단호했던 여자는 이제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늙었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늙었어.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웃기네. 나를 버리더니 이제 저기서 붕어빵을 굽고 있네. 1,000원짜리 붕어빵. 나를 버릴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웃음은 점점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복수해보자. 그런데 차갑게 하긴 싫어. 때리고 싶지도 않아. 욕하고 싶지도 않아. 그는 생각했습니다. 따뜻하게, 아주 따뜻하게 복수해보자.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가 빼앗는 거야. 그게 진짜 복수지.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비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수야. 네, 대표님. 젊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부터 저 붕어빵 가게 매일 100만 원어치씩 사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100만 원이요. 붕어빵을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들은 대로야. 매일 100만 원어치. 사람 여러 명 동원해서 나눠서 사와. 자연스럽게, 들키지 않게, SNS에도 올리게 하고. 대표님, 그게 무슨, 이유는 묻지 마. 그냥 해. 한 달만. 아니, 2달. 보너스 2배 줄게.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오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반죽을 붓고 팥을 넣고 덮개를 닫고 그 반복적인 동작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손님이 지나가다 붕어빵을 샀습니다. 1,000원을 받으며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행복해져 봐. 그리고 나서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때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은 쉬웠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감정과 동시에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가슴을 휘저었습니다. 그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며 그는 백미러로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겨울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9시. 오금자가 노점을 열고 막 준비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반죽을 섞고 화로에 불을 붙이고 천막을 정리하는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차림의 회사원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붕어빵 100개 주세요. 예. 오금자는 반죽 국자를 들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100개요. 그렇게 많이요? 네, 회사에서 나눠 먹으려고요. 괜찮으시죠? 아, 그럼 좀 기다리셔야 해요. 한꺼번에 못 굽거든요. 1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젊은 남자는 웃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금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붕어빵을 팔았지만 한 번에 100개를 주문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횡재람. 그녀는 서둘러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붓고 팥을 넣고 뒤집고 그 손길이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12월 추운 날씨에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땀이었습니다. 1시간 반 후, 그는 큰 봉투 4개의 붕어빵을 가득 담아갔습니다. 할머니, 진짜 맛있어 보여요. 내일도 올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조심히 가요. 오금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전에만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평소 하루 종일 해도 2만 원 벌기 힘든 그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이 아니었습니다. 10명, 20명. 어느새 줄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SNS에서 떴어요. 여기 붕어빵 맛집이라던데요. 진짜요? 제가요? 오금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인스타 해시태그에 샵전설이 붕어빵 샵할머니 손맛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할머니 붕어빵 팥이 진짜 꽉 차 있대요. 다른 데는 진짜 속빈 강정인데 여기는 진심팥 폭탄이래요. 여기 방송 나온 적 있어요? 오금자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오래 해서 그래요. 손에 익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너무 과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손님들은 계속 왔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어느새 그녀의 노점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 오래된 시장에서, 이 구석진 자리에서 붕어빵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금자씨. 대박 났네. 뭔 일이야? 글쎄요. 나도 몰라요. 붕어빵이 타닥타닥 구워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그녀의 마음에도 모처럼 불이 켜졌습니다. 오늘은 진짜 잘 됐다. 세상에 이런 날도 있구나.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붕어빵을 건네며 그녀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그냥 정성이에요. 정성. 할머니 힘내세요. 고마워요, 아가들. 해가 지고 노점 정리를 하며 그녀는 그날 번 돈을 세어봤습니다. 50만 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돈을 다시 세고 또 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50만 원. 하루에 50만 원. 이게 무슨...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며 손에 쥔 현금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지갑이 묵직했습니다. 내가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늘이 도와주시나 봐. 그녀는 혼잣말하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작은 원룸,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녀는 벽에 붙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손자의 사진이었습니다. 9살 진우.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진우야, 할머니가 이제 내 학원비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했지. 할머니가 이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는 그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애 키우기도 바쁜데 시어머니까지 모실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따로 사세요. 그래서 그녀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집이 좁아서 그래요. 손자를 1년에 두세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생일 때, 설날 때, 추석 때. 그마저도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 왔어.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 30분 후면 엄마 학원 가야 해요. 그렇게 손자는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기적 같은 하루가 누군가의 복수로 시작된 거래라는 것을. 도윤이 100만 원을 쓰고 비서가 사람들을 고용하고 SNS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받은 행복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걸. 며칠째 이어지는 대박 행렬.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다른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100개, 200개씩 주문했습니다. 회사 행사용이에요. 단골 손님들한테 나눠주려고요. 동창회에서 먹으려고요. 이유는 달랐지만 주물량은 비슷했습니다. 매일 100개 이상씩 팔렸습니다. 오금자는 웃으며 반죽을 부었습니다. 이제 손자 학비도 도와줄 수 있겠네. 아니, 어쩌면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낼 수 있을지 몰라. 그녀의 꿈은 작았습니다. 바라 만드는 작은 가게. 의자도 2~3개 놓고 커피 자판기도 하나 놓고. 그것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제 사람 구실 좀 하는 건가. 그녀는 새 붕어빵 틀을 샀습니다. 2만 원짜리 싼 것이 아니라 8만 원짜리 좋은 걸로. 화로를 2개로 늘렸습니다.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앞치마도 새로 샀습니다. 깨끗한 분홍색 앞치마. 밤늦게까지 불 앞을 지켰습니다. 11시,
12시까지. 시장의 다른 가게들이 다 불을 꺼도 그녀의 천막만은 환했습니다. 조금만 더 굽자. 내일 재고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지만 불빛 아래서 그녀의 손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절이 쑤셨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72세의 몸으로 하루 14시간씩 서서 일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파스를 손목에 붙이고 허리에 붙이고 무릎에도 붙였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반죽 냄새와 파스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그때 시장 끝에서 불어온 겨울바람. 천막이 크게 흔들리고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콜록.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고 반죽을 더 부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 될 때가 어디 있나. 이럴 때 열심히 해야지.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 놓치면 안 돼. 그러나 그녀의 행복은 누군가의 죄책감 위에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매일 아침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100만 원어치 구매 완료했습니다. 대표님. 그 할머니 요즘 되게 행복해 보이던데요. 새 장비도 샀더라고요. 화로도 2개로 늘리고 SNS 반응도 좋습니다. 이제 진짜 소문나서 일반 손님들도 많이 옵니다. 도유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가슴 어딘가가 불편했습니다. 그는 그 불편함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이건 복수야. 나는 그냥 복수하는 거야. 곧 끝낼 거야.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붕어빵을 건네며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하던 그 미소가 주름 사이로 번지는 그 순수한 기쁨이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저 여자가 나한테 뭘 했는지 잊으면 안 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금자의 붕어빵 노점은 이젠 방송에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SNS에서 정말 화제시잖아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그냥 오래 했을 뿐이에요. 인기 비결이 뭐예요? 글쎄요. 그냥 정성이죠. 정성. 오래 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매일 몇 시간씩 일하세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요. 요즘 손님이 많으니까 늦게까지 해야죠.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행복해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그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녀의 손목에 붙은 파스를 담았습니다. 그녀의 굽은 허리를, 떨리는 손을. 방송이 나간 후 손님은 더 늘었습니다. 평일에도 줄이 섰습니다. 주말에는 30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할머니 붕어빵이 뭐가 다른 거예요? 글쎄, 그냥 예전 방식대로 하는 것뿐인데. 요즘 사람들은 빨리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천천히 정성껏.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붕어빵에서 무언가 특별한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건 정성이었을지도, 외로움이었을지도, 삶의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밤 11시. 시장은 이미 텅 비었습니다.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고 가로등만이 흐릿한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천막만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조금만 더 굽자. 내일은 더 많이 팔릴 테니까.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컵라면으로 때우고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넘겼습니다. 밥 먹을 시간에 붕어빵 하나 더 굽는 게 낫지. 잠도 줄었습니다. 하루 4시간, 5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지금 놓치면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녀가 반죽을 붓다가 갑자기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가 흔들렸습니다. 반죽이 철판 밖으로 흘렀습니다. 다시 국자를 잡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붕어빵 틀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금속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상하다. 힘이 안 들어가네. 그녀는 철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바닥에 닿았고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천막 천장이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천막. 그녀의 인생 같은 타닥거리는 불소리만이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붕어빵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대학생이 발견했습니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19가 불렸고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72세 여성, 의식불명, 탈수 및 영양실조 의심, 과로로 인한 쇼크 상태.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고 팔에는 주사 바늘이,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드세요. 많이 놀라셨죠? 여긴 어디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원이에요.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탈수에 영양실조까지. 정말 위험하셨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하셨어요? 그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내 가게는요. 붕어빵은 지금 가게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일단 치료가 먼저예요.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나가야 해요. 할머니,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푹 쉬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잘 팔리더니
결국 내가 이렇게 됐네. 웃기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잘 될 때가 어디 있나 했더니 이렇게 되네. 역시 내 팔자는 이런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자가 한 번 다녀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우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우리 진우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고마워. 아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진우는 갔습니다. 엄마, 진우 학원 가야 해서요. 그래, 가거라.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 그리고 며칠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붕어빵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오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경이 없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오금자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당신, 혹시. 목소리가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쫓아낸 그 아이. 비 오던 날 내쫓았던. 공기가 멎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이 떨렸습니다. 윤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도윤이? 그 작은. 그래요. 그 도윤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날. 작고 젖은 아이. 떨리는 어깨. 울먹이는 목소리. 엄마, 문 열어줘.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쾅.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 몰래 그 손님들이. 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시켰어요. 당신 붕어빵 매일 100만 원어치씩. 한 달 넘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그런지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내 삶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날 버렸잖아요. 10살짜리를 비 오는 날 거리로 내쫓았잖아요. 그래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도 뭐요? 도유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 당신 때문에 거리에서 잤어요. 추워서 떨면서 잤어요. 배고파서 쓰레기통 뒤졌어요. 13살에 배달 일 시작했어요. 학교도 못 갔어요. 그게 10살 아이가 할 일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간신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변명할 수 없어. 나도 알아. 내가 나쁜 짓 했다는 거.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32년 만에 만나서 미안하다 한마디. 나도 어렸어.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28이었어. 내 아버지가 날 버리고 갔어. 빚만 3천만 원 남기고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어. 나도 살아야 했어. 너까지 키울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날 버렸죠. 쓰레기처럼. 미안해.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루도 편히 잔 날이 없었어. 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 비 맞고 서 있던 내 모습이 밤마다 꿈에 나왔어. 그런데 왜 안 찾았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미안하면 찾아봤어야죠. 찾았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찾았는데 못 찾았어. 넌 이미 어디론가 가버렸더라. 5번 갔어. 친구 집도 찾아갔어. 학교도 갔어. 다들 모른대. 내가 어디 갔는지.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풀썩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수하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행복하게 해줬다가 빼앗으려고. 웃게 만들었다가 울리려고. 그런데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웃는 걸 보니까 그냥 마음이 이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왜 날 버렸을 때는 그렇게 쉽게 버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있는지. 근데 또 당신이 행복해 하니까 나도 좋았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복수인지 아닌지, 당신을 미워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할머니의 손이 잘 관리된 중년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따뜻하네. 내 손이. 이제야 따뜻해. 도윤은 울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미안해, 도윤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붕어빵에서 나는 김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냄새는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 며칠 후 오금자는 건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을 스치고 그녀는 손끝으로 유리를 문질렀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그 애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걱정했던 거구나. 복수하려 하면서도 행복하길 바랐던 거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한 번만 더 안아줬다면, 한 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좀 더 참았다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그 애도 잘 살아줬으면 됐지. 이제라도 만났으니 됐어. 도윤은 회사에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 붕어빵집 지원 계속 중단할까요? 아니면 다시? 네. 도윤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지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눈 오는 날을 떠올렸습니다. 추웠던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사람을 만든 적도, 눈싸움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춥고 배고팠던 기억뿐. 밤이 되어 그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천천히 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 꺼진 노점, 바람에 흔들리는 천막이 보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붕어빵 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덮개가 덮여 있고 화로는 식어 있었습니다. 천막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붕어빵 틀을 손끝으로 닦았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차갑네. 그 금속의 냉기가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붕어빵 틀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지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수였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나한테 남은 마지막 인연이었나? 나도 모르게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던 건가? 미안해요, 엄마. 나도 미안해요. 나도 잘못했어요. 그리고 붕어빵 틀을 조용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요, 어머니. 이젠 내가 돌볼게요. 제대로 돌볼게요. 눈이 그의 어깨에 쌓였습니다. 하얀 눈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봄이 오기 시작할 무렵, 오금자는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도윤이 매일 병원에 와서 돌봐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32년의 세월을 어떻게 한 달 만에 메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이제 일은 그만하세요. 그럼 난 뭐 하고 살아? 쉬세요. 이제 좀 쉬시라고요. 나는 이래야 살맛나.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엄마의 삶을 빼앗을 순 없이.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작은 가게 하나 내드릴게요. 제대로 된 가게요. 바람도 안 들어오고 의자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그런 가게. 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엄마, 전 사업가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갚아? 갚지 마세요. 그냥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 모퉁이에 작은 가게가 생겼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붕어빵 기계, 세화로, 깨끗한 테이블, 의자 6개. 벽에는 오금자와 도윤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렸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엄마의 붕어빵. 오픈하는 날, 도윤이 왔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가르쳐 주세요. 붕어빵 굽는 법. 너가 큰 회사 사장님이? 네, 배우고 싶어요. 주말에는 제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날 모자는 함께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도유는 서툴렀습니다. 반죽을 너무 많이 붓기도 하고 팥을 너무 적게 넣기도 했습니다. 오금자는 웃으며 가르쳤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으면 넘쳐. 조금만, 조금만. 이 정도요? 그래, 그 정도. 잘한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단골들, 새로운 손님들. 할머니 다시 시작하셨네요. 네, 이번엔 제대로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제 아들이에요. 아이고, 효자시네. 도윤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몇 주 후, 도윤은 손자 진우를 데려왔습니다. 진우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진우. 이렇게 컸어. 할머니가 붕어빵 줄게. 많이 먹어. 그날 오후, 셋은 함께 붕어빵을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신기해하며 붕어빵 틀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신기해요. 그치? 할머니가 너 아빠 어렸을 때도 이렇게 만들었단다. 진짜요? 응.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둘이 앉아 있을 때, 엄마, 응, 사랑해요. 오금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3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다시 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겨울날, 시장에는 여전히 붕어빵 냄새가 퍼졌습니다. 엄마의 붕어빵, 간판 아래에서 오금자는 여전히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도윤이 왔고 진우도 왔습니다. 셋이 함께 붕어빵을 굽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 3대가 함께 하네. 보기 좋다. 저렇게 화목한 집도 드물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행복 뒤에 32년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복수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닫고 셋이 함께 벤치에 앉아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치,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거든. 도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이제야 진짜 행복해. 너는? 저도요. 처음으로 따뜻해요. 붕어빵의 팥향기가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하고 이제는 슬프지 않은 냄새.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복수의 끝이자 화해의 시작. 1,000원짜리 붕어빵 하나가 100만 원의 의미를 담고 차가운 복수가 뜨거운 용서가 되고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난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상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들, 후회되는 순간들, 용서받고 싶은 과거들. 하지만 중요한 건 끝이 아닐까요?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오금자와 도윤처럼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말하기에, 용서하기에, 다시 시작하기에. 겨울의 냄새는 사라졌지만 그 온기만은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작은 가게에서, 그들의 웃음소리에서, 그들이 함께 굽는 붕어빵 냄새에서.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